신입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일 자체도 완벽하게 새로운 일, 전혀 경험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엄청난 변화에 내가 적응해야 되는데 힘들 수밖에 없죠. 가끔 일이 힘들다 그래. 내가 농담 한마디 해줍니다.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일이 힘들어서 월급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 나는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은, 또 눈치가 아주 빠른 친구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 수가 없고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되죠.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하고 소화도 안 되고. 불안이 높아지면요, 긴장이 높아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위장의 운동을 누가 시켜요? 뇌에서 시키는 거예요. 10번 미주신경이 내려와서 운동을 시키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 위장이 말을 안 들어요. 긴장 주려는 훈련도 하고 배도 따뜻하게 해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실수하게 되죠. 신입은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그 질문을 안 던지잖아.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쿨하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가면 됩니다. 자기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십시오. 가끔 환자분들이 취직했대. 잘했다. 다음 주에 와서 회사는 잘 다니고 퇴직했는데요. 이게 뭐지? 왜? 물어보면 가보니까 뭐 제 적성에 안 맞고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거 다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익숙해지면 불안은 줄어들어요. 처음 가면 불안이 100이지만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 90이 돼요. 익숙해지면 80이 돼요. 그러려면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나와버려. 또 불편하면 나와버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 자체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중하게 선택하되,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을 줘야 돼. 익숙해지고 안정이 되었는데도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때는 퇴직해도 괜찮죠. 다른 또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둘째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신입들이 많고, 가장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정말 내가 이것을 잘 선택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신입 직원들이 꽤 많죠. 그때 저는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현명한 인디언 부족은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옥수수 밭 앞에 다 일렬로 세웁니다. 골들이 다 있잖아요. 한 명씩 쭉 줄을 서고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저 끝으로 나오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가다가 가장 크고 잘 여문 옥수수 한 개를 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 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개를 따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100m 들어갔어요. 막 큰 게 나왔어. 따 말어. 따? 아유 아까워라. 바로 뒤에 더 큰 게 있었는데. 안 따? 그게 제일 컸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후회합니다. 왜? 옆에 인간 보니까 큰 거 땄거든. 내가 안 딸라 그랬는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를 좋은데 못 나와서 이딴 소리를 합니다. 후회하고 후회는 원망이 따라오죠. 그리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딴 옥수수가 이 옥수수밭 전체에서 가장 클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이제 나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수용하고 이제 그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뭔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선택을 믿고 자기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 가도록 한번 열정을 다해 보십시오. 물론 살다 보면 내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또 다른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 얘기는 아마 100년 전에도 했을 겁니다. 특히 요즘 MZ세대, 이해가 안 된다. 완전히 별종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없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 갈등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일단 상대를 알아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선 꼰대의 정의는 뭘까요? 꼰대의 정의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꼰대입니다. 그런 꼰대를 만나면 MZ세대들은 귀를 막아버리죠.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특징은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세대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회사에 열심히 일해야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왜? 라고 질문합니다. 제 시간에 출근해야지 왜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회식이니까 와 왜요? 라고 말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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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끝없이 합니다. 우리 세대가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너무나 당연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요. 이상한 아이들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윗세대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MZ세대들입니다. 끝없이 질문은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회사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나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합리적으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조정할 수 있다면 그들은 또 놀랍게도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의 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